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싱글 크리스탈의 어떤 스트레인 하드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슬립 시스템과 관련 지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이지 글라이드 영역이니까 스트레인 하드닝 거의 없이 그냥 직선적으로 가는 수평하게 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스테이지 2로 가면은 이게 좀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스테이지 3가 되면 다시 이제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싱글 슬립이죠, 싱글 슬립. 그래서 싱글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이지 글라이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디슬로케이션 인터랙션이 없다. 스테이지 2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새롭게 생긴 그런 슬립들이 있어가지고 멀티플 슬립 시스템이 생기기 때문에 가공 경화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로 오게 되면은 너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변형이 많이 일어난 그 스트레인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슬립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스테이지 2까지는 플라나 슬립,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로 오게 되면은 크로스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거는 여기에서 슬립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슬립 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공量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슬립 시스템이 만약에 싱글 슬립일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제 원 슬립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래주얼, 그냥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슬립 시스템 2개일 경우에는 조금 더 가공 경화가 될 것이고, 6개인 경우 더더욱 가공 경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립 시스템의 수에 따라서 이런 가공 경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fluence of Stress Axis Orientation in the Stress Strain Curve에서 어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의 그 스트레스 축 방향의 영향에 대해서 같이 보는 것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The stress axis orientation plays a major role in the stress strain behavior of a single crystal.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축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he stress axis orientation controls the number of active sleep systems. 그래서 number of active sleep system. 그래서 그 슬립 시스템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number of active sleep systems 이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냐면은 다시 복습하자면 sleep occurs when the humidity factor is maximum. 그 humidity factor가 최대일 때 슬립이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more sleep systems means harder material. 그래서 슬립 시스템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는 더 소재의 강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슬립 시스템 리더스 밴드 같이 보시게 되면 슬립 systems from the exit of dislocation from the crystal.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 이렇게 지그재그 된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슬립 스텝이죠, 슬립 스텝. 슬립 스텝이라는 거는 디슬로케이션 빠져나갈 스텝이 만들어지는 게 슬립 스텝이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표면에 만들어지겠습니다. on the surface, 표면에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고, of compressed single crystal niobium. 이건 나이오비움인데, 여기에서 이런 슬립 스텝 같은 것들, 리더스 밴드의 슬립 스텝 같은 것들이 관찰되고, 이거는 디슬로케이션이 빠져나와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러한 스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easy glide. 그래서 easy glide. 일단 그냥 쉽게 글라이드 일어나는 싱글 슬립에서의 글라이드가 easy glide죠. 그래서 easy glide에 대해서 is greater in orientation for which the resolved shear stress on other potential system is low. 그래서 이 다른 가능한 potential slip system is low. 다른 게 별로 활동하지 않을 때 이 easy glide가 훨씬 더 어떻다는 거지, greater. 그래서 더 크게
나타난다. 더 많이 잘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요. Easy glide does not occur in FCS crystals oriented in a such manner that sleep occurs simultaneously on many sleep systems. 그래서 easy glide does not occur. 언제 안 일어난다는 거죠? On many sleep systems. 슬립 시스템이 많을 경우에는 easy glide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는 그냥 100 이렇게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지 글라이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폴리크리스탈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피겨 8.5에 나오는 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싱글 크리스탈에 관한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폴리크리스탈과 그 다음에 이제 111 오리엔티드 크리스탈이 주로 폴리크리스탈과 111 이거는 급격하게 111은 왜냐면 슬립 시스템 수가 많죠. Strength hardening in orientations with only a single sleep system is much lower. 그래서 별로 없는 애들 single sleep system. 그러니까 single sleep system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저 여기에서 이런 게 뭐 이런 부채꼴 또는 뭐 트라이앵글처럼 생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inverse pole figure입니다. inverse pole figure. inverse pole figure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100, 이쪽에 가까운 거는 111, 다음 이쪽에는 101, 뭐 110이라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서 만약에 뭐 100이다 하면은 이쪽에 뭐 점이 찍히면 100이구나. 이쪽은 뭐 111이구나. 이쪽은 뭐 101이구나. 뭐 이쪽은 뭐 123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쪽에 더 자세히 나오긴 할 텐데요. 이 라인에서 봤을 때 이 인버스 폴 피겨 우리가 IPF라고 하거든요. 이 IPF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이게 색칠한 이쪽 선을 그은 이쪽 또는 이제 뭐 색칠할 수 있는 이 하얀색에 해당되는 이 라인에 가까운 바깥쪽에 가까운 부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쪽은 멀티플 슬립 시스템입니다. 이쪽은 멀티플 슬립 시스템이 액티베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안쪽에 우리가 빗금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거의 어디에 가깝냐면 싱글 슬립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글 슬립 시스템에 해당하는 이 검은색 밴드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레인지 여기는 훨씬 더 가공 경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서 만약에 뭐 압축을 하나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시편이 있는데 이걸 압축 시험 한번 해볼게요. 압축 시험 위쪽 아래쪽에서 압축 시험 한번 해보면 싱글 슬립이다 하면은 한쪽에서 슬립이 발생할 것이고 최종적인 형태는 이런 싱글 슬립이 일어난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싱글 슬립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싱글 슬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가공 경화가 없다라는 거죠. 가공 경화 없음. 가공 경화 아예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압축을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도 압축을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생기고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액신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생기고 약간 이게 좀 더 뚱뚱해진 그러니까 꽉 눌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웰링 된 약간 좀 더 너비가 이 직경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좀 약간 찌푸러진 그런 형태. 이때는 이제 가공 경화가 잘 일어나는 거가 잘 일어나.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싱글 슬립, 그래서 이런 위쪽에서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게 이제 싱글 슬립이죠. 싱글 케이스. 아래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게 멀티플이죠.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멀티플 슬립 시스템과 싱글 슬립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왜 가공경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밑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No easy glide is observed in BCC single crystals. 그래서 BCC에는 easy glide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HCP single crystals exhibit extensive easy glide intention test. HCP에서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BCC는 뭐 원원론 같은 이런 플레인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이지 글라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HCP는 똑같이 이제 FCC처럼 클로즈 팩트이기 때문에 이지 글라이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버스 폴 피겨, 뭐 이런 폴 피겨와 관련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립 시스템스 in FCC crystals, 이 슬립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보는 것이 되겠고요. FCC에서 슬립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개죠. 12개의 슬립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개. 그래서 111 면이 몇 개입니까? 4개죠. 4111 planes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방향이 3가지죠. 그래서 each with 3, 011, 011 directions. 그래서 이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가능한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죠. 가능한 옵션들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111일 때 가능한 것들이 3가지가 있고, 원바원일 때 또 가능하게 3가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검증해보는 방법은 곱해서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서 어떻게 0이 되면 되냐면요. 111이랑 매칭이 되려면은 요거 두 개 벡터를 해서 0이 돼야 되거든요.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1. 그래서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는 성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립하게 되겠고, 나머지도 다 똑같이 해볼 수 있겠죠. 이것도 다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해봤을 때 이게 좀 잘못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잘못됐습니다. 요 부분. B2가 이게 두 개 해보면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게 하면 1되고 1되니까 요게 틀렸고, 요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 B2는 뭐가 돼야 되냐면, 1, 0, 1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 검증을 하면 되니까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제가 해봤더니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증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총 4가지, 111, 원바, 그 다음에 원바, 뭐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있을 텐데, 거의 4가지에서 이 해당하는 방향을 꼭 3가지씩, 총 12개의 슬립 시스템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게 바로 요거죠, 요거.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 자,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구본 있죠, 지구본. 지구본은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가 둥근 그 구형을 나타내는 게 지구본이 되겠고, 그거를 펼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펼쳐서 보면 지도가 되겠죠, 지도.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그래서 실제로는 구형인데, 이건 이제 원형으로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 기준이 이쪽 있죠, 이쪽. 맨 가운데가 이 뭐냐면은 001이라고 밑에 써져 있습니다. 001. 001을 기준으로 보는 거. 001에서 나는 본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칠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서. 자, 새로운 거. 자, 이 의미는
자, 우리가 큐빅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방향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방향 뭐죠? 100, 010, 그 다음에 001, 뭐 이런 방향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001을 기준으로 해보겠다는 001 기준으로 해보면 001 위에서 본 거죠. 우리가 지금 나온 이 001이라고 하는 방향을 001 위에서 본 겁니다. 001을. 그럼 001을 봤을 때는 이거를 펼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정육면체를 펼쳐가지고 그 전개도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전개도 정육면체 전개도를 만들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를 다 합치면 정육면체 전개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점을 우리가 001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 봤을 때. 그럼 사실상 이 반복되니까 밑에 거는 필요가 없죠. 밑에 거는. 그래서 요 죄송합니다. 5칸을 보려고 하다가 다 지워지게 생겼네. 그래서 이 5칸만 보면 되겠습니다. 5칸만. 그죠? 맨 밑에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001 있으니까 오른쪽으로는 자, 뭐 010,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100, 그 다음에 여기는 원바 00, 여기 왼쪽은 0. 이런 식으로 방향을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자면 이쪽 방향도 알잖아요. 이쪽 110이죠. 110. 그 다음 이쪽 방향은 뭡니까? 111이죠. 이런 식으로 다 방향 나타낼 수 있죠. 또 정리를 하면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뭐 110, 그죠? 그럼 이건 반대니 원바 제로. 그럼 이쪽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 뒤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원바 원 제로 되겠고요. 이거 반대니까 원바 제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또 뭐 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했던 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이걸 하나의 어떤 지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지도로 나타낸 게 바로 여기 잘 나와 있는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뭐 010, 100, 그다음 뭐 110, 그다음 원바 원제로, 원바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났고, 그다음 중간에 111 같은 것들도 뭐 여기에서 보시면 111, 그다음에 원바 원바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 전부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다. 그래서 이 맵 하나만 보면은 FCC의 방위관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핑을 한번 자세히 또 손으로 그려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손으로 직접 그려보시고 또 복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원바 뭐 이거 원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이러한 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존재하는 방향은 뭐밖에 없다는 거죠. 3개밖에 없고, 그리고 원바원이랑 이거 원바원이고 원원원 이렇게 그려야겠죠. 원원원. 그래서 두 개 생각해 보면은 원원원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려야 되고, 원바원은 뭐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시작했을 때 요로 가는 느낌이니까 요런 삼각형이 돼야 되고, 원원원은 여기 있을 때 요로 가는 느낌이 되니까 요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개 어차피 다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원을 여기 그리면 여기인데 다 같은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바원이나 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를 해주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방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이 세 방향이 나타나는데, 세 방향은 이제 기준은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은 항상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이게 뭐 방향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돼 있어요. 한 바퀴 도니까 이거는 쓸 수가 있는데, 방향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바 제로가 되겠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는 제로 원바가 되겠고,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원바 제로 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되겠고, 이 세 가지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기에 나오는 것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벡터를 해서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뭐 공간 지각력이 좋은 친구들은 머릿속에 이거를 좀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원바 원이다 하면은 요 형태의, 이게 원바고요. 그다음에 원바 원이다 하면 요 형태의 삼각형. 그다음에 원바 원이다 하면 요 형태의 삼각형. 그다음에 똑같은 거죠. 나머지는 요 형태는 원바 원이고, 그다음 이 형태는 원바. 그럼 요 형태는 원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립 시스템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에서 우리가 하나를 쪼개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보기 전에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딱 쪼개서 대표적인 거 쪼개 볼게요. 쪼개서 보면은 요거 위에 거를 봐도 되는데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 하나만 쪼개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1 또 뭐 원바 원론을 해도 되고, 아니면 원원원 뭐 아니면은 011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게 한 코너에 나오기 때문에 그 코너를 하나를 이렇게 뽑으면 되겠습니다. 코너를 하나 뽑으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실제로는 뭐 삼각형은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Basic Orientation Triangle,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부채꼴처럼 생겼지만, 그래서 이 스테레오그래픽에서 이 하나의 삼각형을 뽑아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이 뭐 슈미드 벡터라던가, 아니면 어떤 슬립 디렉션, 그다음에 슬립 플레인,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 슬립 플레인과 슬립 디렉션을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게 이 원제로 원, 그러니까 뭐 다시 쓰면요, 원제로 원이라고 하는 이 슬립 디렉션과, 이건 디렉션이죠. 그 다음에 플레인은 원바. 이거 앞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원바의 원제로 원. 자, 원바의 원제로 원. 그래서 요거 원제로, 요거랑 같은 거죠. 원바니까 여기에 나온 요거랑 같은 거죠. 요거랑 같은 컴포넌트입니다. 이건 어차피 원바 하면은 원바원이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1이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0이고,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성립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바로 프라이머리 슬립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슬립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뽑아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요, 여기에 어떤 텐사일 엑시스에서 이 스테레오그래픽 트라이앵글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코너가 있죠. 이 100, 111, 그 다음 110 이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휴미디 팩터랑 같이 연관지어 가지고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미디 팩터가 죄송합니다. 휴미디 팩터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기에 이런 컨투어들이 지금 나타나 있죠. 이런 컨투어들이 다 그려져 있는데 여기 있는 게 휴미디 팩터 0.5일 때 제일 높을 때죠. 0.48일 때. 그다음에 여기도 뭐 0.44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축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이 큐빅이 놓였는데 큐빅이 놓인 상태에서 이 상태로 집어당기면 이게 텐살 엑시스에서 이 디렉션이 이게 001 디렉션으로 잡아 당긴 것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뭐 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원바 그다음에 원원 요 방향으로 뭐 잡아 당긴 것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휴미디 팩터와 어떤 디렉션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래서 제일 높은 휴미디 팩터가 0.5죠. M이 0.5일 때가 제일 높은데 이게 언제 얻어지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요런 애매한 요 점이 있는데 찍혔잖아요. 그걸 사실 살펴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각도가 여러 가지 기호를 쓰거든요. 뭐 세타라는 기호도 쓰고 그 다음에 파이라는 것도 쓰고 람다라는 것도 쓰는데, 어쨌든 이 각도에서 있어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트라이앵글 있죠. 다시 좀 깔끔하게. 자, 이 트라이앵글에서 자, 한 칸씩 이제 멀리 떨어진 데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요 점 있고 그다음에 요 점 있죠. 그럼 요 점과 요 점에서 각각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거를 라인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45도만큼 가지고 오고, 여기서 45도만큼 가지고 왔을 때 요때의 휴미디 팩터가 0.5가 되는 가장 높은 휴미디 팩터 나타나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슬립 플레인과 슬립 디렉션 관계들을 봤을 때 휴미디 팩터가 0.5가 되는 부분, 저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밑에 나와 있죠. 뭐 for example, 그래서 if TA tensor axis is on the 100, 111 boundary, 그래서 100과 111 바운더리 있다면은 second system of the 110, 111바 which is called the conjugate system. 그래서 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결정될 때 그 second system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이 바로 the conjugate system이라고 이야기해요. conjugate system이다. 그래서 이 하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정해지는 그 다음 면을 우리가 바로 conjugate system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은 요런 관계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 이 텐살 엑시스가 어디에 있느냐? 100, 111 바운더리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요때 110에다가 원바원은 이 컨저게이트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컨저게이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옆에 있는 것들 이름 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그런 거 말고 요거 원제로 원바의 원원원은 이거는 뭐 크리티컬 슬립 시스템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이름을 붙이면은 또 뭐 원제로 원의 원바원은 뭐라 하냐, 크로스 슬립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 시스템들을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때 이 라인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 라인을 이렇게 쭉 하나를 연결해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대칭 축이 되는 어떠한 그 엑시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를 정하는 거죠. 이게 프라이머리. 자, 여기에서 관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위쪽으로 가면 여기에 우리가 봤었던 게 아까 컨저게이트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봤었던 것들 중에서 뭐 크리티컬 슬립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는 크로스 슬립, 아예 반대에 있는 거. 그래서
코플라나는 이쪽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에서 이런 관계들을 가지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컨저게이트 슬립 시스템, 이쪽에 있는 건 크리티컬, 이쪽에 있는 것들은 코플라나, 반대는 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어떤 슬립 시스템이 어떻게 액티베이트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학부생 수준에서는 이런 그 모든 슬립 시스템들에 대해서 뭐 이해하는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런 여러 가지 슬립 시스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분을 하고 어떤 슬립 시스템이 액티베이트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론에 맞게 활용한다라는 그 정도만 알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쪽 부분은 그러면은 요 뒤쪽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저 뒤쪽 부분까지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